네, 이번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기시다 총리 발언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기시다 총리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여쭤볼 텐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3월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정도만 있었고요. 이번에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유족분들을 대리하고 계시니까요. 직접 입장을 들으신 게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피해자분들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해주시는 않으셨고요. 예. 기시다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역시 요거는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이 활동을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의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런 표현이 없었던 것보다야 있었던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라는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표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해서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네. 좀 모호한 방식으로서 그동안 한국이 계속 요구해왔던 성의 있는 호응을 마치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닐까 정도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워낙 오래 관련 사건 대리하셨으니까요. 변호사님의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역시 사과나 반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총리 스스로도 이걸 사과와 반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한국 쪽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 반성 혹은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같이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것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하지만 약화된 한국 여론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다 정도의 고려한 좀 행동 아니었을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제동원 관련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신 생존자가 총 3분이시고요. 원래 이 3분 다 정부의 3자 변제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셨는데 최근에 한 분이 이 변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걸까요? 제가 대리하고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정부 쪽에서도 이게 생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자녀의 의사이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그 생존자분의 의사가 어떻다라고 확인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께서 직접 대리하셨던 분들 중에도 이 정부의 3자 변제안을 수용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3자 변제 수용하신 분 그리고 수용하지 않으신 분 모두 있으시고요. 3자 변제 수용하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도 사과와 일본의 배상이 필요하지만 이 소송이 너무 오래됐다. 내가 2000년도부터 아버지의 소송을 함께 다녔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 이 소송을 내가 하고 있는데 사실 언제 끝날지 좀 막막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여건, 고통 같은 것들로 수용하신 분들도 있고 사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좀 현실의 벽 같은 것들을 느끼시면서 수용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승소 확정 판결 받은 분들 15분이고 각자 다른 입장을 또 취하고 있는데 피해 어르신들이나 유족 개개인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함께 또 논의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게 여론 흐름상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강제동원 같은 경우는 워낙 피해자 숫자가 많습니다. 또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확정 판결 받으신 분이 피해자 기준 15분이지만 또 이후에 앞으로 확정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단일할 수는 없다는 걸 저희가 소송하면서도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입장으로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을 받으시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대리인 개인의 입장으로선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신다면 그분의 의사를 법률적으로 최대한 충족시키고 또 조력을 드리는 게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생존 피해자도 그렇고요. 그 유가족 중에도 아직 수용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미 오랫동안 싸움을 이어왔는데 더 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걸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즉 판결을 받으신 원고, 피해자, 채권자의 권리를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유족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쌓아온 판결을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겠다. 내가 이 한국 정부에게 이 판결을 넘길 수 없다라는 입장이시고요. 현명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과받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없애거나 채권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들, 특히 반대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만나서 설득하겠다 정도의 입장인데요. 예. 사실 이게 달라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계속 피해자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압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하는 피해자 유족분들인데 정부가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사를 보이셔서 제가 외교부 쪽에 그렇게 전달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가 계속 설득하겠다, 진정성 있이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피해자 쪽에서는 또 다른 압박일 수 있다라는 건 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이 없다면 실제로 피해자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적 절차, 즉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집행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대리인으로서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총리의 언급에 대해서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좀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들을 계속 한국 정부가 요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판결을 이렇게 없애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일본에게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넌센스 같고요. 지금 국면에서 일본 총리를 만난 건 한국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사실에 대한 인정,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건 의무인데 그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건 사실 좀 너무 수문한 좀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